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누구냐? 자, 이 사람 진술 좀 정리 좀 해줘. 도대체 뭐라는 거야?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바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어제 두 번째로 증인으로 나왔었죠. 이렇게 탄핵 심판에서 두 번이나 증인으로 나오는 게 상당히 좀 유례 없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헌재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절차 불공정성 계속 수박 겉핥기식으로 결론 정해놓고 달리는 거 아니야? 이런 국민적인 비판을 무시하기 어려웠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한 번 더 불렀는데 자 어제 증언 내용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어제는 또 그냥 메모지가 저 이거 정리도 못하겠어.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도대체 메모지가 몇 개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체포 명단 장소 뭐 방법 다 지금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증언은 뭐였냐면은 핵심은 내가 그 체포 명단을 전화로 들어서 작성한 장소가 공터가 아니고 사무실이다. 또 말을 바꾼 거예요. 앞서서 본인이 처음에 나와서 증언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관저 앞 공터에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 꺼내서 작성하느라 글씨가 알아보기 힘들어서 정서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국정원장, 조태영 국정원장이 내가 보좌관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거 정서한 건 맞다고는 하는데 근데 장소가 CCTV 보니까 그 시간 메모를 작성했다는 시간은 관저에 있었다. 공터가 아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어제는 두 번째 증인으로 나와서 보니까는 공터가 아니고 사무실이었다라고 그렇게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 버전에 대해서도 원래 처음에 증언할 때는 1차 메모 구겨서 버렸고 보좌관 시켜서 정서한 2차 메모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태영 국정원장이 어떻게 했어요? 메모 버전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이 3차 메모에 대해서 1-1, 1-2가 있고 막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일단 본인이 증언한 내용이니까 제가 정리는 조금 해드릴게요. 메모 작성 경위를 설명해달라. 그러니까는 그 3가지 메모를 갖다가 제시를 하면서 이 작성 경위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12월 3일 날 먼저 이제 그 여인영 사령관한테 전화 받고 그 체포 대상자라고 지목된 10명 이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2명 정도를 받아 적었다. 그게 1차 메모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정무직 회의 전에 보좌관한테 메모를 주면서 정서해달라. 그래서 보좌관이 정서를 한 게 지금 형태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 2장 분량으로 인적 사항까지 아주 빼곡하게 해가지고 적어왔다. 그게 2차 메모라는 거예요. 그렇게 2차 메모 작성하고 1차 메모는 폐기를 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계엄 당일날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계엄 다음 날 그러니까 12월 4일이죠. 오후에 4시쯤에 보좌관한테 야, 너 머리 똑똑한데 그거 한번 다시 적어봐. 근데 그 2차 메모 네가 어제 정서한 거 그거 보고 적지 말고 다시 복기를 내봐. 라고 해가지고 복귀한 메모를 그거 적어가지고 이거 그 아까 그 작성한 거 그거 빽빽한 거 그거 갖고 있느니 그냥 이게 시원시원하게 적혀있네. 그래서 두 번째 메모도 폐기를 했다. 그게 3차 메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3차 메모에 지금 보시는 대로 1차 가피를 했다는 것이고 너 머리 똑똑한데 적어봐. 그래서 3차 메모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게 3차 메모에 1차 가피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언론에 공개된 메모. 그리고 또 이 메모에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또 자기가 이제 뭐 그 또 가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2차 지금 3-2 메모. 여러분 이거 따라가실 수 있으세요? 와 머리가 진짜 어질어질하더라고요. 지금 메모 버전이 막 몇 가지로 바뀌고 어제 지금 본인이 이렇게 그 준비까지 해왔더라고요. 3차 메모 1이 있고 1-2가 있고 3-3이 있다. 그러니까 3-1, 3-2, 3-3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왔었어요. 이 부분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측에서 그거 물어봤어요. 당시에 이 보좌관 메모 정서한 보좌관 현대고 나온 한동훈 전 대표 친구 아니냐라고 하니까는 그 홍장원 씨가 제가 보좌관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는 기억을 못한다.
라고 했고 어제 여기에 대해서 그 한동훈 전 대표 측,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입장을 낸 것은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국정원 보좌관으로 있는 친구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모양새가 처음에 1차 증언을 했는데 지금 2차 증언, 그러니까 2차 증언이 아니라 그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언을 하면서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관계하고 배치됩니다.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 뭐 정서 과정이라든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제 2차 증언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 증언에 맞춰서 그게 맞네요라고 그렇게 지금 증언을 정정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저는 굉장히 조금 유의 깊었어요. 이 부분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은데 김영두 헌법재판관이 굉장히 좀 질문 날카롭게 하더라고요. 그거를 물어봤습니다. 재판관 직접 신문에서 홍장원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자, 증인은 피청구인 지금까지 총 몇 번 만났나요? 그러니까 홍장원 씨가 한 6번 정도 만났다. 그리고 언제냐? 그러니까는 처음으로 차장 취임하고 뭐 1차장, 2차장 취임 축하하는 저녁. 그리고 식사 같이 했나요? 그러니까는 네, 한 4번 정도는 뭐 대통령한테 뭐 독대는 아니고 원장하고 배석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한 배석해서 보고한 자리가 4번 정도다라고 했는데 김영두 재판관이 이걸 왜 물어보냐? 이거 굉장히 좀 날카로운데 뭐라 그러냐면은 자, 이게 증인 진술에 따르면은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할 때 조태영 원장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독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 계엄, 중차대한 계엄 국면에서 원장을 제끼고 증인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통화 내용 자체도 굉장히 단도직입적이다. 자, 통화 내용이 뭐예요?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홍장원 씨 얘기에 따르면 봤지? 비상계엄 이렇게 발표하는 거. 야, 이게 정말 굉장히 지금 날카롭고 적절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독대 보고도 아니고 원장하고 배석해서 만난 국정원 간부한테 대통령이 전화를 했으면 계엄 발표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냥 다짜고짜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홍장원 씨 본인이 밝힌 메모가 뭐 이게 1차, 2차, 3차 어쩌고 막 이거보다는 저는 지금 김영두 재판관이 지적한 대로 야 이게 상식적이냐 그렇게 뭐 원장하고 배석해서 보고하고 이랬던 국정원 간부한테 원장 제껴두고 바로 전화를 내가지고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적이냐라는 겁니다. 뭐 그런 사이입니까? 증인이 대통령하고 그렇게 잘 아는 그런 사이입니까? 그러니까 홍장원 씨 대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충심으로 원사이드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충심으로 모셨다. 대통령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충심으로 모셨다. 충심으로 이게 설명이 되나요? 그러니까는 김영두 재판관이 다시 얘기를 하면 그런 것보다는 이런 대화가 전혀 초면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자, 지시하는 거 잘 들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비상계엄 내가 발표했고 자 내가 이런 지시를 할 테니까 잘 들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짜고짜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너무 갑툭튀 아닌가요? 그렇게 그런 지적을 했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 김영두 재판관이 대통령한테 당신이 원장한테 뭐 그런 얘기죠.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고 방첩사 지원하랍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원장이 놀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또 홍장원 씨가 원장이 하나도 안 놀랐대요. 그러니까는 김영두 재판관이 자 증인 생각은 어땠어요? 이거 지침 달라고 그러는데 원장이 그냥 일어나서 이거는 책임 회피하려는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의 그 상식과 경험칙하고 맞지 않는다. 대통령이 다짜고짜 봤지 이렇게 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상하다라는 그런 심증을 좀 내비친 게 아닐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체포 지시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라고는 저는 단언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물어보고서도 체포 지시에 대해서 또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헌재, 법원
그런 판단이 여러 차례 내려졌기 때문에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이 신문만 봤을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의문에 대해서 상당히 이 헌재 재판관이 날카롭게 질문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어제 굉장히 좀 길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제 충분히 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 그 진술 기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홍장원 메모가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엮어가지고 내란하고 탄핵 공작을 편 것이다. 그러면서 홍장원 차장이 내가 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정작 어제 자기는 못 들었다고 하더라. 그게 뭐냐면은 본인이 전화한 이유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국정원장이 부재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국정원장이 있었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 뭐 이제 해외 나갔을 때 1차장이 이제 여러 가지로 애쓴 걸 생각해서 격려사 전화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날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인영하고 이제 육사 선후배이지 않냐. 나는 통화를 해서 그 얘기를 했다. 육사 선후배이지 않냐. 그건 내가 기억하는 통화의 내용인데 정작 홍장원은 그걸 못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 그리고 윤 대통령이 뭐 그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잘 모르는 사람 부탁받아서 에이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전화 받고 이후에 여인영 통화할 때 여인영이 명단 불러주니까 에이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명단을 받아 적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 이걸 갖다가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엮은 것이다. 그걸 메모를 만들어내가지고 12월 5일 날 사표 내고 6일 날 해임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대통령 체포 지시로 그렇게 엮은 거 아닌가. 그렇게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대통령이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위치 파악을 지시한 건 맞다. 여인영에 대해서 체포 지시는 아니고 위치 파악을 지시한 건 맞다. 근데 그 위치 파악은 체포를 위한 게 아니라 동향 파악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거는 불필요하고 잘못된 게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홍 차장이 검찰에서 대통령이 뭐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게 전부 엉터리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을 빼고는 저만큼 국정원을 잘 아는 사람 없다. 이게 사실 맞는 얘기인 게 대통령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국정원 수사 3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 국정원 수사하다가 사달이 난 게 변창훈 전 차장이잖아요. 변창훈 국정원 차장 이제 자살했잖아요. 수사받다가. 그때 그 국정원 수사라는 거는 이제 전 정무 그 적폐청산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수사인데 변창훈 차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어요. 그때 당시 이제 그 검찰에 있을 때.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정말 진짜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시리에 빠졌던 저는 그런 사건으로 지금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국정원을 잘 아는데 무슨 홍장원 네가 뭐 내가 국정원을 잘 모른다고 그래.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 잘 알기 때문에 이 대공 방첩 역량 보강이 중요하고 그래서 방첩사 잘 도우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어제 이제 최훈 지시를 했었습니다.